내 모든 재산 다 유진이한테 넘깁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병실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73년을 살아온 한 시어머니가 친자식들을 제치고 며느리에게 10억 원짜리 땅을 물려준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2달 동안 의식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어나지 않은 척 연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보고 들었기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을 포기하고 며느리를 선택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혈육보다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만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언제 나가서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언제 나가는지도 몰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50년째 해오는 새벽 일과였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멈출 수 없는 일상이었어요. 생선 장사를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막막했거든요. 만수는 평생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시 출퇴근에 익숙했던 그는 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무거운 생선을 나르며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몸 조심하라는 말 한 번 없어. 그저 저녁에 돌아오면 오늘 얼마 벌었냐고만 물어. 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글펐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집와서 50년 한 번도 남편에게 투정 부린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 유진이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유진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둘째 며느리 유진은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제 장사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다른 며느리들과는 달리 불평 한 번 없이 말이에요. 괜찮아, 유진아. 너는 민수 챙겨야지. 애가 학교 가야 하는데. 민수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숙제하느라 늦게 잤거든요. 어머님 혼자 가시면 무거운 거 어떻게 들어요? 유진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어요. 73살의 나이에도 무거운 생선 박스를 혼자 나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나 봐요. 자신의 친어머니라면 말렸을 텐데 시어머니인 저는 워낙 고집이 세서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산시장으로 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더 힘들어했어요. 트럭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고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잠을 못 잤나 봐.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깨가 무거웠거든요. 목 뒤쪽이 뻣뻣하고 가끔 시야가 흐릿해지기도 했어요. 나이가 나이인가 보다.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이런 걸로 쉴 수는 없지. 하루 쉬면 며칠 치벌이가 날아가는데. 수산시장에 도착하자 저는 늘 하던 대로 경매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5시 경매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자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 언니, 오늘 물건 좋은 거 많아. 참돔이 특히 싱싱해. 다른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대답하기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좋은 생선들을 골라 샀지만 박스를 들 때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어요. 평소에는 문제없이 들던 무게가 오늘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게요. 너무 무거워 보여요. 유진이 도우려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거 평생 해온 일인데 뭘. 20킬로짜리 참돔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띵하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스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생선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그 자리에 쓰러지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장사 못하면. 제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유진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119 불러주세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유진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저를 부축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몰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자 언니, 정신 차려. 숨은 쉬고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유진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의식을 잃었지만 저는 따뜻한 손길과 간절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아이,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내 친딸보다 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 회복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 만수가 가장 먼저 물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와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합치면 상당할 텐데.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한 달? 두 달? 그럼 병원비만 몇백만 원은 나가겠네. 아픈 아내보다 돈 걱정이 먼저였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에게 저는 가계부의 한 항목일 뿐이었나 봐요. 보험은 들어놨나? 실비보험이라도 있으면 좀 낫겠는데. 만수는 제 손도 잡아보지 않고 보험 얘기만 했어요. 첫째 아들 대호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돼요? 혹시 정리해 놓으신 목록 같은 거 있어요? 통장이나 인감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어머니가 숨겨둔 돈 같은 거 있을까요? 요즘 노인분들이 집에 현금 숨겨두는 경우가 많다던데. 제 회복보다는 재산 정리가 더 급해 보였어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의사에게 묻는 것도 제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오래 병원비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우이 미경은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언니가 쓰러졌다고? 나이가 나이니까 그럴 만도 하지. 요즘 70 넘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많잖아. 의식이 없으면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네. 이런 경우 보통 오래 가던데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병원비 엄청 나오겠어.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려운데 도울 돈은 없어. 미안하지만. 심지어 미경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이렇게 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혼자 살기도 힘들 나이인데. 가족들은 제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며 서슴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유진만은 달랐어요. 다 내 탓이에요. 제가 더 잘 살펴봤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유진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제가 쓰러진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냉정했어요. 유진아, 내가 뭘 했길래 어머니가 쓰러져?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너무 무리시키지 말았어야지. 70 넘은 분이 그런 무거운 거 들게 하고 평소에 좀 더 신경 써서 말렸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가족들은 유진을 탓했어요. 정작 자신들은 저에게 관심조차 없었으면서 말이에요. 유진이 없었다면 저는 훨씬 더 일찍 쓰러졌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억울했겠지만 참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제 회복이었거든요. 가족들과 싸워봤자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간병할게요. 매일 와서 돌볼게요. 너 혼자서 힘들 텐데 간병인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간병인비도 만만치 않아. 하루에 10만 원은 나가는데 그럼 유진이가 하는 게 낫겠네. 어차피 할 일도 없고 가족들은 유진에게 간병을 떠맡겼어요. 자신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유진의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깨어났다는 걸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에 진짜 가족이 누군지 확인해 보자.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가짜인지 모든 걸 지켜보기로 했어요. 의식이 없는 척하면서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한 거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누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유진은 3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둘째 아들 민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수완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미안해, 유진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 남자들처럼 큰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 민호는 항상 미안해했어요. 가족에게 더 나은 걸 해주지 못한다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충분히 행복해.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유진은 진심이었어요. 돈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유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클수록 돈이 더 필요할 텐데 학원도 보내고 싶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천천히 하면 되지 뭐. 민수는 좋은 아이야.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유진은 늘 긍정적이었어요.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유진은 혼자 아들 민수를 키우며 살았어요. 제 생선 장사를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유진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혼자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유진아. 너도 민수 키우느라 힘든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님 덕분에 살고 있는 건데요. 유진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제가 자신과 민수를 받아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머님, 오늘도 왔어요. 유진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수가 어제 시험을 잘 봤대요. 수학에서 100점 맞았어요. 어머님께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밖에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요. 어머님이 참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유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진심이구나. 내가 참새 좋아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 유진은 가방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어요.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팔지 않고 간직했던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성껏 기도하고 있어요. 유진은 그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술을 놓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과 만수무강이라는 한자를 한 땀 한 땀 새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유진의 간절한 마음이 바늘 끝에 담겨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병실에서 술을 놓으며 제 회복을 빌었습니다. 어머님, 이 글자들이 어머님께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정성을 다해 술을 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내 이름까지 수놓아 주다니. 이런 정성을 누가 해주겠어. 하얀 손수건에 새겨진 한자들이 제 마음을 열었어요. 그 작은 천 조각에 담긴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효심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의 마음이고. 유진은 남편이 없어서 저를 모실 의무가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제가 안쓰러워서 틈날 때마다 병원에 왔어요. 어머님, 외로우시죠?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다른 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유진의 따뜻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 아이만 진짜야. 이 아이만 내 마음을 알아줘. 저는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은 척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더 지켜봐야겠어. 누가 진짜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누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5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병원비 걱정만 했어요.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네. 돈만 나가고. 이러다가 집안 거덜나겠어. 차라리 집에서 간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병원은 너무 비싸.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픈 아내보다 돈이 더 소중한가 보다. 남편의 진짜 마음을 확인했어요. 한 번도 제 손을 잡아보지 않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여보, 빨리 나아야 해.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 그나마 이런 말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만수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재산 목록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혹시 어머니가 숨겨놓은 돈 있을까요? 요즘 노인분들이 집에 현금 숨겨두는 경우가 많다던데.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거.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계산을 하고 있네. 이게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야? 씁쓸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시누이 미경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의식도 없는데 매일 갈 필요 있어? 유진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나이도 많고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오버라고?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오버라고? 내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제 마음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유진만은 달랐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햇살이 따뜻해서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참새 소리도 들려요. 봄이 오나 봐요. 이 아이는 내가 참새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 내 자식들도 모르는 걸.
유진은 제 작은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손이 차가우시네요. 마사지 해드릴게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해요. 유진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을 감쌌어요. 하얀 손수건도 함께 말이에요. 이런 정성을 내 친딸도 이렇게 안 할 텐데. 확신했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 말이에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결정하자. 이 아이가 진짜 끝까지 이럴지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달째 간병을 하던 유진이 결국 쓰러졌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거든요. 유진 씨,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유진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제 병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채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쓰러진 거야. 내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어. 처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었어요. 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도 살짝 움직였어요.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유진은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쓰러진 것이었어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저를 돌보고 아들 민수까지 챙기느라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거든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겠어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유진에게는 남편도 없고 친정 가족도 멀리 있었어요. 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유진이가 쓰러졌다고요? 지금 바빠서 못 가겠어요. 내일 아침에 가보죠. 오늘은 시간이 안 되네요. 유진이가 무리했나 보네. 괜찮겠죠? 아무도 당장 달려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쓰러진 것보다 자신들의 일정이 더 중요했나 봐요. 이것들이 유진이가 쓰러졌는데도 바쁘다고? 유진이 없으면 누가 나를 돌볼 줄 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가족들은 어디 있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없고 며느리 하나만 고생하게 하고 결국 유진은 혼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때문에 저 아이가 쓰러졌어. 내 때문에 아픈 거야. 이 나이에 이런 짐이 되다니. 바닥에는 유진이 저를 위해 술을 놓던 하얀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저 손수건처럼 나도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 아무도 주워주지 않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의식이 없는 척하고 있었지만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지켜봐야겠어. 더 이상 유진이 혼자 고생하게 둘 수는 없어. 사흘이 지나 유진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저부터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왔어요. 걱정 많이 하셨죠? 제가 쓰러져서 정말 죄송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으면서도 나를 걱정하고 있어. 유진이 조심스럽게 바닥에서 하얀 손수건을 주워 제 손 위에 다시 놓았어요. 손수건을 주워왔구나. 나도 모르게 떨어뜨린 걸 이렇게 소중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진아. 제가 조용히 유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지금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직 완전히 깨어날 때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확실하게 하자.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50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땅이 있었거든요. 20살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았지. 시집 와서도 계속,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아껴가며 비상금을 모았어요.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에서
10원, 100원씩 떼어내어 몰래 저축했습니다. 밥값 아끼고 옷값 아끼고 내 것은 사지 않고 가족 것만 사면서 모았어. 친구들이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살 때도 저는 참았어요. 그 돈을 모아서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아이들 교육비든 집 살 돈이든 10년 동안 모은 돈이 100만 원이 되었을 때 저는 과감한 결정을 했어요. 변두리 땅 한 평을 산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황무지였어요. 갈 때만 우거진 습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했지. 그런 곳을 왜 사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도시가 확장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땅이 언젠가는 쓸모 있겠지. 도시가 커지면 여기까지 개발될 거야.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30년이 지나자 그 일대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처음에는 평당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해 보니 제가 산 땅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10억 원이 넘는다니까. 내가 10,000원에 산 땅이.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말하면 또 돈 이야기만 하겠지. 내가 살아있을 때는 관심도 없으면서 만수도 모르고 자식들도 몰랐어요.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땅은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주겠어. 피를 나눈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야. 때를 기다렸어요. 진짜 가족을 찾을 때까지 말이에요. 유진이 같은 아이에게 주면 잘 쓸 텐데. 그 아이는 욕심이 없어. 유진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돈에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라면 이 땅을 좋은 일에 쓸 거야.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